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명절 앞두고 이 주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명절이 모두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불편한 상황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이거를 명절에는 또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까? 이거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잘못된 대화라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명절이 되면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래도 밀착되게 만나서 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기의 아픈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도 많은 그 가족들이 있는 데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아이가 불편해하고 그래서 명절에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오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절에 이제 저희도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척들이 물어봐요. 누구 공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당사자는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뭐 열심히 해요.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이렇게 해버리면 네. 오히려 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해서는 안 된 말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불화가 없다.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오랜만에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고 이런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예민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한 8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8가지. 네. 예. 그 첫 번째가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차별. 예. 그 차별은 정말로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야, 큰 누나는 학교 다닐 때 정말 학교 한 번도 안 찾아가 봤는데 저렇게 잘 컸다. 그래가지고 지금 봐라. 이번에 선물도 사온 거 보고. 그다음에 이거 들었던 내용이다. 나. 예, 대학교 다닐 때도 나쁘고만 한 번도 안 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참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어쩜 다른지 모르겠어. 너 정말 나는 너를 보면 답답해. 그리고 옆에 집에 그 순이라는 애는 그 할머니 밑에서 컸어도 그렇게 잘 컸더라. 이거 우리 엄마가 한 얘기네. 그런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불만이냐? 이렇게 상대방을 그 지칭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을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옳은 말을 하니까 더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 명절에는 비교해서 차별하는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엄마 아빠도 너 나이 때 많이 취업도 못하고 많이 방황했었어.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 되더라.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살아. 건강만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와. 우리 아들 괜찮아. 공부가 또 다 아니야. 공부가 다였다면 엄마 아빠 지금 굶어 죽었겠지. 엄마 아빠도 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 못했어. 그래도 이만큼 잘 살고 있잖아.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 말을 하기가 너무 그렇게 힘들어요.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간지럽기는 하지만 네.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우리 엄마 아빠도 그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한복하게 사는 것 보면 우리도 힘이 되네, 힘이 나네. 이렇게 하고 명절 때 빠이빠이 하고 가야지. 비교해서 기죽이고 정말로 뭐랄까 굉장히 실망하고 올라가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을 조금 더 하고요. 좀 편안하게 좀 있어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것만큼 그게 립 서비스일지라도 칭찬해 주는 것만큼 용기를 주는 게 없어요. 칭찬. 예를 들자면 첫째, 둘째는 학교를 잘 다녔어요. 셋째가 지금 말썽을 일으킵니다. 야,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첫째, 둘째는 모르겠는데 너가 아버지까지 속을 썩인다. 너가 아버지 지금 직장 그만두고 논 지가 얼마나 됐냐. 아이고. 그다음에 너가 첫째 대학 가고 나서 지금 졸업하고 나서 저러고 있다. 둘째 지금 뭔 공부한다고 나타나도 안 한다. 셋째 너는 학교에서까지 불러대는데 학교에 전화만 오면 가슴이 퉁퉁 뛴다. 정말 어쩌란 말이냐. 엄마도 인자 내 인생 살란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머니 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나도 힘들었는데 엄마 아버지까지 나를 포기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라고 바로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들아 셋째야. 아버지가 지금 직장을 그만둔 지가 한 3달 됐다마는 너희들은 모르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 한 거 봤더니 그 페이지를 모아가지고 엄마 몰래 팔고 다니더라. 그래도 살아보려고 아버지가 노력하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다. 첫째,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을 못 잡으니까 서울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학원 다니고 있더라. 둘째는 납부금을 못 대지니까 지가 어디서 어떻게 납부금이라고 내보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막내야. 네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학교 생활을 이만큼 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학교를 불러다니고 그런다마는 나는 항상 생각한다. 내 셋째는 언젠가 힘을 차려서 우리 집에 기둥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가 울 수도 있고요. 정말 또 한번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할 게 없다라고 그래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왜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다 닫다 할 때 하고 살만 찌고 맨날 잠만 자고 지 개에다 대고 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코를 골고 자고 이런 애를 어떻게 칭찬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전대병원 그 중환자실 안 가봤죠. 거기 가보면요. 이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시계 그 안에 있는 건전지를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신 아들은 귀에다 대고 악을 써도 잠을 잘 잔다면서요. 건강한 거잖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아이고. 또 병원에 가보세요. 네. 아이들 뭔가 좀 먹이려고 그 입에다가 떠서 먹이고 좋은 주사약을 막 먹이면서 살리려고 하잖아요. 당신 얘기는 가만 놔둬도 냉장고를 들락날락하면 잘 먹는다면서요. 뭐 사달라고 하고. 그럼요. 감사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칭찬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늘 저는 합니다. 네. 자, 세 번째가 또 세 번째. 예. 믿음을 갖게 해달라. 믿음. 자식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아이들은 아파하기 때문에 청소년이고 실수를 하는 것이 청소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정말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에 딱 듣게 자랐나요? 그러지도 않으셨잖아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알았다면 아마 오래 못 살았을걸요. 그러듯이 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악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속을 차려서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아들 올해는 한번 화이팅 해보지. 작년에 좀 놀았나 계획도 없었지 한번 같이 해보지. 이렇게 믿음을 주는 대화를 힘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들은 진지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진지하고 앉아봐. 지금부터 나하고 계획을 한번 짜보자. 너 이때까지 행동이 어떻게 됐었지? 내가 하는 건데. 너 그렇다면 그때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능을 찾아주는 거. 나 이거 해주고 싶은데 이걸 못하겠어.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대로 키우자라고 이야기했죠. 네네. 그 이야기를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재능 찾아주기 위한 이야기를 할게요. 예. 제가 한 10년 전에 광주 교도소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예. 되게 강의 요청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수원에서 대학 강의 요청은 가봤어도
제가 교도소에 가서 거기 교도에서 복역하는 사람 상당으로 강의는 안 해봤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몇 개의 창문을 열고 닫고 해서 총도 들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푸른 제수복을 입은 사람 한 50명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강의 주제는 개과천선.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했지만 저래저래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이제 그 주제가 제가 10년 동안 그 부정 학생들 707명을 데리고 살았던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 제수복을 입은 한 50명, 60명이 딱 반드시 앉아 있고 교도관이 서 있고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했죠. 학생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시절 하도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고 그런 애들을 위해서 북구 용전에 있는 큰 감나무 농장 4,000평을 임대를 해서 거기다 창고를 집으로 개조해서 그 애들과 먹고 자고 그러면서 살았네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렇게 사람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얼마 받고 하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셨어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 바른 길을 인도해 보기 위해서 했네요. 라고 했더니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은요. 이리 보내세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땀이 탁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더듬거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변해가 가는 과정을 영화처럼 이야기를 해줬더니 키가 조그마한 아이가 훌쩍훌쩍을 해요. 제수복을 입었어요. 왜 쟤는 저렇게 울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훌쩍훌쩍 애가 따라와요. 누구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 작은 못된 조직의 세계에 가서 그 못된 짓을 하다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복역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으로 왔는데 교육청에 제가 장학사 시절입니다. 아주 글씨가 엉망인 그다음에 주소지가 숫자로 적어져 있는 편지 봉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혹시 그 아이일까라고 뜯어봤더니 자기 아이 사연을 이야기된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버렸고 할머니 밑에 컸는데 할머니마저도 버렸다. 그래서 난 밖에 나가서 오만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저에게 책을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얼른 보냈네요. 좀 정성껏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거기 복역하는 기간 동안 한 2달, 3달마다 지가 필요한 책이 있다 그럼 늘 보내줬네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흘렀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 편지가 왔어요. 또 선생님 제가 정말로 그 어디 애국계 자동차 회사에 그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들어봤더니 이 아이는 검정고시를 봐갖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사회의 그 냉대를 받다가 화가 나니까 그 애국계 자동차 회사의 집에 침범해가지고 그 차를 그 키도 없는 키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외제차를 끌고 도망을 간 거예요. 노무 외제차를 공장에서. 그거 도난방지 시스템이 잘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주인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갖고 또 가서 2년 동안 복역을 더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복역을 하고 나와서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대요.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죽이려고 쫓아갔다네요.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만나서 밤에 죽이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나 죽여도 좋다. 그런데 도난 방지 시스템이랑 이 키를 굉장히 그 정교한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 난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못해요. 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라도 말하고 나를 해라. 난 너무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그 도난 방지 시스템을
해체해버린 방법과 그다음 차 키를 만드는 것을 거기 설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너 그러지 말고 나를 해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의 월급을 줄 테니까 나랑 이 애제차를 중고가 됐을 때 이 고치는 거나 이런 것에 이 AS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너가 일을 하면 어쩌겠냐. 이야, 그 사장님도 대단하네. 예, 대단하신 분이죠. 나 만나봤네요, 그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얘를 고용을 했네요. 근데 얘가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예뻐했나 봐요. 주인도 이 사장도 예뻐하고 지도 잘하고. 근데 그 집에 그 이화여대 다니는 딸이 딱 애동딸이 하나 있었다네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았나 봐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밖에 고등학교만 검정고시대 하는 아이고 걔는 이화여대 영문대. 근데 나이는 비슷해요. 근데 둘이 좋아했나 봐요. 근데 마침 이 어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장님이. 그러면서 둘이 결혼을 시키면서 이에게 사장 권한을 준 거예요. 영등포에서 너무너무 잘 됐다는 잘 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가 오라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그 매장을 가봤더니 정말 멋지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을 했었잖아요. 그 재능을 그 대표가 찾아준 거잖아요. 결국은. 그걸 찾아줘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이 교도소에 만났던 이 아이가 큰 회사 회장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는 일을 이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설에 꼭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시키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재밌어 하는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부모님들이 생각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실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봤어요. 네. 책 내용으로. 예, 선생님 책으로. 인체적인 스프링이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차 브랜드가 뭡니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유명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네.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인터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럴까요? 예. 우리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죠. 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인연을 맺었던 그 사람들 좋은 인연도 있고 성공한 인연도 있고 있습니다. 또 네네.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픈 또 실패한 또 인연도 있을 네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좀 생각이 그걸 좀. 다른 데서 드라마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 라디오에서 먼저 한번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어렵고 힘든 가족들도 한번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선생님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기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